한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불당 리더스 힐스를 투자금 5천만원을 들여 3억원에 매수를 했어요. 5억원에 팔려고 했더니 팔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실투금 5천으로 시세차익 2억, 세전 400%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최근 시세를 확인해 보니 3억 7,500만원으로 하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400%에서 120%로 크게 줄어든 거죠. 매도를 망설이는 시점에서 팔았으면 2억 수익인데 욕심 부리고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2억이 7,5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최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간은 최고점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35,000명의 파워블로거, 12년차 부동산 투자자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꼭 간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는 혼자서 결정하고 남들이 가는 방향을 무조건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으로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책 읽기, 블로그의 기록된 문장 반복해서 읽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책을 읽고 기록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책 100날 읽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세 번째, KB 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매주 챙겨보면서 흐름을 모니터링한다. 이 3가지를 지속한다면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부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같은 단지에 동, 층, 향, 내부 컨디션이 모두 똑같은 2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A, 2억, 전세 1억 9천, 갭 1,000만원. B, 1억 8천, 전세 1억 4천, 갭 4천만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물건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A를 선택할 거예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B 1개 할 돈으로 A는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수 6개월 뒤 매매 시세가 2억 4천만원으로 올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A를 매수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400%, 1000 넣고 4천을 번 거고요. B를 매수한 투자자는 수익률 150%, 4천 넣고 6천을 번 겁니다. 수익률에서 무려 2.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4천만원으로 A 같은 1000개 물건을 4개 했으면 4천 넣고 1억 6천을 번 거죠. 누가 봐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 A가 우수한 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2021년 말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2022년 초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2억 6천만 원을 최고가로 찍은 A와 B는 2022년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22년 12월이 되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1억 8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A는 2억에 매입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빠졌으니 마이너스 200%입니다. B는 매입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0%인 거예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동시에 하락합니다. A를 매수한 투자자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의 역전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많은 지역과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A는 분명 좋은 투자 대상이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상승장일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무피 투자, 풀피 투자를 해봤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투자금보다 안전마진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부동산 상승기 때는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무슨 공식 같죠?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을 때 주저없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현재 역전세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승기에 낮아지고 하락기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의 이론들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지구가 도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자연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개입되는 사회과학 영역이에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하며 발전하는 이론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대파 한 단을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대파 한 단이 6,0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대파가 이렇게 비싸지면 안 먹으면 됩니다. 대파 며칠 못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얼마 지나 다시 대파가 싸지면 그때 사서 왕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00원짜리 대파는 비싸다고 사 먹지 않으면서 몇 억짜리 부동산은 비쌀수록 삽니다. 이것은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과거 지방 아파트를 4억 원 초반에 매수했습니다. 투자금은 2억이 들어갔고 3억 시세 차익을 예상했을 때 양도세 8천만 원 정도 내면 투자금과 동일한 2억을 거머쥘 수 있어요. 그래서 2억 수익 목표로 매수할 때부터 매도가를 7억으로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2022년 가을 7억에 도달했고 과감히 팔았습니다. 제가 내놓은 가격이 당시 최저가였기 때문에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같은 달에 7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물건도 있었는데 6천만 원이나 싸게 팔았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매도하고 났더니 1억 더 오르는 모습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죠. 내가 가졌어야 할 수익을 매수자에게 빼앗긴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매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앞으로 오르지 않을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자가 있을까요? 더 오를만 하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매도 후 더 오르는 몫은 매수자의 몫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 몫까지 내가 다 취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2021년 말에 한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불당 리더 힐스를 투자금 5천만 원으로 3억 원에 매수했어요. 아파트를 2년 정도 보유하고 5억 원에 팔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말리더라는 겁니다. 더 오를 텐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못 파는 거죠. 매도해도 될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습니다. 실투금 5천으로 시세차익 2억인 거죠. 세전으로 400% 수익인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시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최저점, 최고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맞추려면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오를 때마다 계속 팔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투자해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현명한 투자자예요. 그분이 5억에 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매도 시기를 놓쳐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시세를 확인해보니 3억 7,500만 원으로 하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400%에서 120%로 크게 줄어든 거죠. 2억 수익에서 7,500만 원이 된 거예요. 완전 속쓰리겠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장이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논어의 과유불급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매도할 때는 매수자가 먹을 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내가 싸게 판다는 것은 즉 상대방이 싸게 산다는 거죠. 사서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오는 가격이라면 3일 안에 팔리는 겁니다. 싸면 매수하고 비싸지면 매도합니다. 그것이 투자자의 원칙이에요. 상승장에서든 하락장에서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금매라는 주석이 달린 물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싸게 내놓은 물건이 금매인데 금매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매 판단하는 과정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가격 비교. 둘째, 가격 밴드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셋째, 직전 최고가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 일산 서구 후곡 7단지 동성 23평입니다. 22년 최고가 4억 6,800에서 현재는 최근 3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첫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가격 비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1층이 2억 9,500이고 6층이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3억이니까 금매는 아닙니다. 둘째, 가격 밴드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에는 이렇게 가격 밴드가 있어요. 1층이라 가격 밴드가 하한가 3억 1000보다 저렴합니다. 이게 2층 이상이면 금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6층이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3억 1000 밑으로 사면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셋째, 직전 최고가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 3억 2천만원 나누기 4억 6,800만원 하면 68%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가격 비교. 둘째, 가격 밴드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셋째, 직전 최고가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 이 3가지의 금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사실 영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시기, 어떤 물건을 영끌해서 투자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장 흐름에 뒤늦게 편승해서 오를 대로 오른 물건에 영혼까지 다 갈아 넣었다면 그 투자는 완전 위험한 거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참 말이 많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여러 종목에 적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유망 종목에 볼륨 있는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일궜지만 그것은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똑같은 투자 기법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업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몰빵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8월 기준 성남시 분당구는 평당 3,856만원이었고 서울시 강동구는 평당 3,614만원이었습니다. 두 지역의 매매 시세 차이는 평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년 전인 2022년 8월 두 지역의 평당 가격은 분당구 4,304만원, 강동구 4,293만원으로 거의 동일했어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 한신 아파트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두 단지의 매매 시세, 움직임은 거의 완벽히 일치했어요. 입지 가치가 거의 같은 거죠. 잠실로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단지 앞에 8호선 신설 역사가 생길 예정인 강동 롯데캐슬을 선택하면 되고 직장이 판교라면 서현동 삼성한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강동구 고덕동 안암아파트와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위브 자이의 시세 변화입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두 단지의 시세는 비슷했어요. 4억 초반의 자금을 가졌다면 둘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위브 자이는 8억까지 상승했고 안암 아파트는 14억까지 올랐어요. 2016년 초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시세가 상승장에서는 6억 원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과 울산이라는 도시 사이의 양극화인 거죠. 상승기 불장일 때는 빨리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때서야 책 읽고 공부하고 스터디 모임하고 한가롭게 임장 다닐 시간이 없어요. 공부는 하락장일 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락장일 때 충분히 공부해두면 누구보다 빨리 상승장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어요. 투자 물건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상승장의 큰 파도를 탔을 때 자산의 크기가 엄청나게 빨리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자산의 크기가 더 빨리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본인이 잘 아는 것만 투자한다든가 시기가 좋을 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일종의 편식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탈이 나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좋듯이 우리의 투자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도 적당히 저어야 해요. 적당히 뱃놀이를 즐기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 없이 노만 졌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망망대해에 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제트스키는 조심하라고 하죠. 신나서 땡기다 보면 육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중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요. 대중들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중이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 둘째, 대중과 함께 가는 길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이 가는 방향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되 무조건 그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으로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해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성공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 2022년 30조의 손실을 보았어요. 워렌 버핏도 손해를 보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손해라는 것은 투자 세계에서 병가지 상사입니다.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나만 똑똑하고 상대방은 모두 바보인가요? 아니죠. 손해를 보더라도 재기가 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잽을 한 대 얻어맞고 코피가 날 수는 있지만 강력한 어퍼컷까지 허용해서 다운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올 리스크를 생각해서 힘을 남겨두고 언제나 가드를 단단히 치고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고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한 펀치에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어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2022년 MBC 연예대상에서 수상 소감이 화제였습니다. 흔히 박수 칠 때 떠나라는데 박수 칠 때 왜 떠나야 하는 거지? 라는 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까지 오래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경규 씨처럼
큰 기복 없이 오래 활동해온 연예인은 드뭅니다.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어도 한 방에 무너지고 내려오는 스타들이 많아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자도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아요. 좋을 때 안 좋을 것을 염려하고 안 좋을 때 다시 좋아질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방정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습니다. 흔히 곱셈이 덧셈보다 더 크고 더 빠른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곱셈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느 하나만 0이면 나머지가 아무리 커도 결과값이 0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덧셈은 어느 하나가 0이어도 나머지 값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를 빨리 크게 키우진 못해도 더 안전한 거죠. 몇 킬로의 속도로 달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곱셈에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덧셈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윈도우와 오피스를 소유한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영향이 컸어요. 예림이 화투는 운칠기삼이야. 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이 7할, 실력이 3할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때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것 또한 운칠기삼일까요? 분명한 것은 빌 게이츠의 성공에는 행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왜 빌 게이츠에게 그런 행운이 있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식탁에서도 책을 놓지 않아 부모님한테 늘 혼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그저 수완 좋은 사업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를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한 연구자였어요. 빌 게이츠는 실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에 찾아온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투자에서 고수와 하수와의 차이는 하수는 행운만 기대하지만 고수는 최선의 준비를 다한 뒤 행운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진인사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의 영역이고 대천명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에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는 2골을 믿기지 않는 행운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의 행운은 준비된 행운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부동산 시장에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것은 실력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었나요? 행운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력을 먼저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기본이에요. 눈물의 천안, 반값에도 안 팔린다라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봐달라고 소리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아라크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